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91년 대구에서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 25일인 오늘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전주 덕진경찰서 곽창섭 경위가 화제입니다. 실종 아동 210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하죠. 발품을 파는 건 기본이고 드론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헬기까지 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각 경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골목길 코너를 딱 돌았을 때 아이가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때 보람을 느끼죠. 찾는 거니까, 사람 살리자는 거니까요. 실종 아동 신고는 2017년부터 해마다 2만 건 내외, 20년 이상 장기 실종 상태인 아동도 올해 4월 기준 66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던 롤러블 폰이 세상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던 롤러블 폰이 세상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소량의 시제품 제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삼성과 중국의 샤오미 등에서도 롤러블 폰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롤러블 폰에 앞서 삼성은 올해 하반기 2번 접는 폴더블 폰도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접거나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미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됐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담긴 스마트폰, 언제 어떻게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효훈입니다. 예.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출시가 무산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스마트폰 판매는 그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나요? 실제로 새로운 스마트폰 판매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거 코스명 레인보우라고 불렸던 이 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팔기 위해서 선행 생산을 약간 좀 해놨던 그런 분야입니다. 예. 이 생산해 놓은 걸 갖다가 어떻게 좀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만 뭐 이제 한 20만 원씩 팔겠다 대신에 후속 지원이나 AS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라는 정도로 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롤러블 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가 사진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일단 LG 롤러블 폰은 어떤 폰입니까?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스마트폰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딱 잡고 있다가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위로 화면이 쭉 하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소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상소문 폰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한 옆으로 놓으면 6인치 정도 되고요. 위로 올리면 한 7.4인치 정도 되는데 이게 화면 비율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CES 2021이 열릴 때 한번 그 영상으로 실물이 살짝 공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만 봐도 되게 신기하고 제대로 나오면은 화면은 큰데 생각보다 별로 무겁지는 않은 이런 폰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네티즌들이 요것만 조금 그 판매하고 사업을 종료하지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팔면 안 됐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하게 스마트폰만 팔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후속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 다음에 보안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 실제로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기로 접은 상태에서
이 폰만 딱 내놓고 그냥 사갈 사람은 사가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그냥 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예. 떠넘기고 사라지는 것과 굉장히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아마 판매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론 만약이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다면 시장에 좀 반향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폰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1,000 이상이 비싼 스마트폰이라 한 $150 정도의 초저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크게 나눠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나왔으면 한 260만 이상 나올 스마트폰이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주고 이 폰을 사려고 했을까? 그렇군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돈 주고 과연 사려고 했을까는 좀 다른 문제라서 성공은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LG가 롤러블 폰을 출시했다면 세계 최초가 되는 거였잖아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해도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현재 LG 롤러블 폰을 갖다가 지금 미리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나온 한 300대 정도를 내부 300대. 임직원들한테 아니면 다른 이제 관계자들한테 지금 기증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제 판매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상용 판원 제품으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거든요. 그렇죠. 시제품을 공개하는 회사들은 의외로 많고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최초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저희가 너무 최초를 좋아해서 그렇지 특별하게 뭐가 최초다 아니다 이런 걸 인정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임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좀 증정이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여러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좀 높은 가격에 또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임직원들한테 줬던 폰이 어떻게 나갔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네요. 폰마다 조심해야겠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속에 있는 일련 번호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폰마다 기기 고유 번호가 있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선물한 폰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아직 이게 선물을 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53번님께서는 019 번호 서비스도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뭔가 핸드폰도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 같네요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3사가 투지를 완전히 이제 종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변화를 애청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롤러블 폰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이? 롤러블 폰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가 이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의 대결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던 원래 한 해였습니다. 삼성에서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올해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LG에서도 이 롤러블 스마트폰 내놓고 이러면 솔직히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디자인은 거의 똑같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정말 지루할 정도로 비슷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LG에서 이 롤러블 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한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무산된 상황이고요. 대신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크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나름 이제 좋은 편이라 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는 한 2023년쯤 되면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은 그동안 접는 폰, 그 폴더블에 집중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 2번 접는 폰 있잖아요. 흔히 병풍폰이라고 하던데 2번이 이 접힙니다. 롤러블 폰과는 좀 별개의 모델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롤러블 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인 거고요. 말려 들어간다. 삼성이 폴드 Z라고 부르잖아요. 이 Z자 모양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2번 이제 딱 이렇게 꺾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일단 그 이번에 미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두 번 거는 디스플레이 만들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한테 어떤 실물이나 어떤 시제품 형태로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이걸 굳이 두 번까지 꺾어야 되나? 아니 이게 단순하게 두 번 꺾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번 꺾이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품도 그렇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무게와 그 두께를 줄이는 게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가벼운 편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 잡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굉장히 크니까 두 번 정도로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시제품이나 중국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두 번 꺾는 제품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품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명 그 삼성의 병풍폰도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뭐랄까요, 부채같이 생겼네요. 접는 스마트폰. 아니 근데 뭐 지금 전문가 입장도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뭐 Z 플립이라든지 그런 폰이 나올 때 이걸 굳이 왜 접어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나와 보니까 괜찮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두 번 접는 것도 지금 조금 의심은 되긴 하지만 또 삼성이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려면 우선 현재 한 번 접는 폰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 번 접는 폰을. 아직까지 한 번 접는 폰이 뭐 시작할 때도 좀 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롤러블 폰도 있고 두 번 접는 폰도 있고 아니면 팔이 차는 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상품화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걸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좀 우선인 상태라 가지고요. 설령 뭐 올해 말쯤에 이 시제품이 보인다라고 해도 이거를 그냥 일종 기술 과시용이지 실제로 생산한다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쪽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애플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면서요? 항상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스마트폰입니까? 그냥 똑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크게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폰 12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좀 다양한 색상이 좀 추가된다거나 뭐 핑크색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분홍색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화면질이 조금 좋아진다거나 카메라가 좀 좋아진다거나 그래서 약간 좀 개선된 정도의 형태지 어떤 변화는 내년에나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살짝 좀 계산하면서 쉬어간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06번님께서 액정 걱정 없는 스마트폰은 언제쯤 나올까요? 산지 한 달도 안 돼 액정이 깨져서 아내 눈치 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액정 걱정 없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나옵니까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깨지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액정 깨지는 게 아니라 보통 액정이 터치 패널 위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유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이런 플렉시블 스마트폰들이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별로 안 예뻐요. 유리보다. 이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접는 거래 가지고 플라스틱을 굉장히 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이제 유리를 쓰는 것보다 훨씬 좀 싸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은 유리를 이제 발라놨거든요 위에다가. 그래서 사실상 깨지진 않는다. 다만 굉장히 많이 이제 흠집이 생긴다. 아니 찢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있는데 예쁘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셉팡님께서 유튜브로 병풍 감상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고 공덕동 브라님께서
저렇게 크다고요? 진짜 병풍이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2번 접는 폰이 나온다면 크기는 굉장히 크겠네요. 펼쳤을 때. 사실 뭐 지금 있는 태블릿 PC를 2번 정도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일반 스마트폰을 2번 접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뚱뚱해지기 때문에 그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많이 안 쓸 것 같고 태블릿으로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12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을 2번 정도 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접을 때 나타나는 그 액정의 좀 접힘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는데 폴더블 스마트폰은 무조건 접히면은 자국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그걸 실제로 구입하신 분들이 쓰다 보니까 접힌 듯이 흔적이 남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데 크게 신경 안 쓰인다. 불편함 없다. 불편함 없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가지고 크게 이제 뭐 문제 삼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뭐 사실상 애플 아니면 삼성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등의 업체도 좀 시장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사실 저희 한국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애플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이제 LG 같은 경우가 한 중저가 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이쪽 세그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노리고 중국폰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삼성이 좀 가져가고 애플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중국폰이 가져가고 이래서 좀 서로 좀 나눠먹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삼성이 지금 저가폰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0% LG가 가지고 있던 몫의 한 80% 정도는 삼성이 가져가고 20% 정도는 지금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세계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애플, 비보, 오포, 샤오미 이 5대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기타 수치가 30% 40% 정도로 해서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들어오니까 이 5개 회사의 어떤 지배가 좀 굉장히 지금 지배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점점 더 약간 좀 재미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 드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7702번님. IT 전문가는 어떤 기종 스마트폰 사용하는지 궁금하고요. 롤러블이나 폴더블 폰 나오면 사실 거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삼성 거 하나, LG 거 하나, 애플 거 하나, 중국 거 하나 이렇게 4개를 쓰고 있고요. 다 개통을 하신 겁니까? 써야 됩니다. 4개를? 통신비 어떻게 감당하세요? 알뜰폰 쓰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4개를? 알뜰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그 폴더블이나 롤러블 나오면 사실 거냐고. 지금 160만 원대로 이제 올해 연말쯤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좀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래 폴더블 스마트폰 2번째 나왔을 때 살려고 했다가 안 샀던 제일 큰 이유가 이 내구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2년 정도 놓고 지금 제대로 어떻게 이 내구성이 갖춰지는지 확인해보고 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솔직히 쓸 때 굉장히 많이 무겁긴 한데요. 이 정도는 뭐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은 좀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풍 나오면 사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 스마트폰은 한 손에 들고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그렇게 두꺼워지면 쓰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약간 들고 다니는 모니터의 개념으로 써야지 스마트폰으로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2012년부터 실종사고를 막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닮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이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등록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사업자 등록제도, 2번 지문 사전 등록제도, 3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번 제작진이 퀴즈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알려줘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아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저희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했습니다. 아이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면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자, 요즘 이런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네, 전동 킥보드라고 불리는 이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행이 됐죠? 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예. 먼저 여기에 속하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그 도로교통법하고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이 됩니다. 예. 네, 이러한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와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5, 제64호의 2에 따라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 또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이하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이러한 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54에 따라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 또 자전거용 안전모와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 2에 따라서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예. 그 밖에도 야간에 이제 등화점 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 2에 따라서 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관련 내용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퀴즈에 대한 답이 오고 있는데 0830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아이들도 경찰서 가서 등록해야겠어요.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니 좋은 제도입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아이와 함께 경찰서 가서
등록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